코리아 세븐일레븐입니다. 2024년 실적을 스루프 회계 관점으로 분석을 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제가 다 빨간 글씨로 표현했는데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이 6.4% 감소했고요. 영업손실은 31.5%가 요거 잘못 타이핑했습니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또 추가로 영업손실은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 17.6회전으로 저조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라고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븐일레븐이 좀 문제가 많네요. 분석한 내용을 보면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보고서를 찾았습니다. 매출이 5조 3천억 원대로서 리테일 3사 중 가장 그 성적이 안 좋죠. 6.4% 감소했고 재고는 2% 줄이긴 줄였어요. 매출 원가가 더 줄여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3.9% 내려가는데 일단 그쳤습니다만은 또 판매관리비도 2%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손실은 84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1.5%가 영업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6%입니다. 0.5%가 더 내려갔습니다. 이익률이 3년 연속 이렇게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또 매출액도 뭐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뭐 내려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3년 연속이면은 아마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세븐일레븐은 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슬폭 관점으로 일단 봐보기로 해보죠.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사고방식을 매출에 비하는 매출재료 비 이게 사실 매출원가랑 마찬가지입니다만은 4조 2천억 원대로서 7%가 내려갔어요. 매출 감소율보다 마이너스 더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일단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수르픈율이 0.5% 그래서 상승은 했어요. 매출은 감소했어도 마진율은 확보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를 산출하다 보면은 현장 가공비가 산출이 돼 버립니다. 5,674억 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좀 더 좀 추가적으로 비용의 성격적 분류 쪽에서 그게 뭔지 한번 추가로 찾아보도록 해보죠. 운영 경비를 2%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3으로서 0.02포인트가 하락했고 영업손실 843억 원으로 원가 회계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31.5% 내려갔습니다. 아니 그 영업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문제가 좀 발견이 돼요. 2024년도에는 이개년도분을 공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공시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34억 7,3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에 재고가 더 많다고 한 겁니다. 34억 7,300만 원이. 근데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어쨌든 2024년에 수정한 거니까 수정한 걸 믿고서 계산을 해보면은 2024년도에 47억 6,5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184억 원이 증가했죠. 2022년도에는 무려 439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상품 관리에 재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 세븐 일레븐도 노력은 뭐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은 느껴지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분석을 하기 전에 보면은 재고도 틀려졌지만은 전체 그 비용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계액을 표현하는 방법도 그 기타 비용, 그 영업의 손익 기타 비용까지 넣어가지고 그 계산을 해요. 그 차이액이 또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추적할, 뭔가 추적이 돼야 되는데, 추적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2022년도에 뭔가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음, 현재로서 가늠해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주석 내용에서 찾아보면은, 어, 미니스톱 인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닌지, 비성분 데이터도 2023년도 또 어떠한 설명 없이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이 증가했다고 2022년도에 미니스톱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건지 중간에 연말에 인수를 했으니까 2022년도에 그래서 뭔가 수정을 한 거긴 같은데 그렇다고 가공비가 아까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 건지 그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타 비용이라는 게 참 묶어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 비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자 위에 재고자산의 변동이 47억 6,500만 원 플러스로 표현됐으면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상품 매입액 있습니다. 7.5% 감소했어요. 어,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 상품 매출원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가 내려갔어요. 운영경비는 2% 내렸고 그 운영경비하고 그 판매관리비가 일치를 하죠. 가공 비율이 없는데 2022년도를 보면은 이 전체 금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판매관리비가 1조 1,442억 원인데 여기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5,674억 원이 가공비가 나와 버립니다. 요거는 공시된 금액이죠. 판매관리비는. 그런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는 1조 7천억이 나온다 이게요. 이게 뭔가 이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변경을 뭐 안 시켜서 그런 건지 미니 스톱 인수와 뭐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제대로 수정 작업을 안 한 것 같은 그래서 가공 비율이 13%나 2022년도에 돼요. 그래서 2022년도 상품 유통업에서 어떻게 가공비가 도출되는지 모르겠다 이게요. 미니스톱을 인수했다 하더라도 미니스톱도 유통업 아닙니까? 그리고 추적할 단서를 검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운영경비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1단계, 요거 1단계하고 2단계는 제가 거꾸로 맞춰준 수치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는 전체 금액으로 그냥 표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좀 투명성이 엄청 결여되는 거죠. 3단계 현금 물음표 맞아야 되는데 현금 물음표도 안 맞습니다. 자, 2024년도 거를 현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현금이 46억 8,8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약간 낮게 감소를 했어요. 그 갭이 2,800만 원인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요거 그걸까 해가지고, 근데 현금 흐름표에는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게 없어요. 그래도 그게 아닐까 하고서 해봐도 틀리죠. 그런데 2023년도가 또 문제죠. 현금이 63억 나갔으면은 재고가 63억만 증가해야 되는데 184억 원이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20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굴러 들어왔냐? 어, 그 평가 손실 하더라도 그 95억 원의 재고가 공짜로 어디서 생겼는데 이게 미니스톱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2022년도 걸 또 읽어보면은 현금이 395억 원이 나갔으면은 그거만큼만 증가해야 되는데 400 거의 40억이 증가를 했어요. 44억 원이 재고가 어디서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현금으로 이렇게 못 맞춰주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글씨로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현금 흐름표 명세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 증가액을 장부가격으로 표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갭이 있어요. 재고자산 명세에서도 산출한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한 결과 갭투의 불투명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현금 흐름표 상으로도 재고자산 회계는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 인건비가 136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0.9%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거꾸로 383명을 내보냈습니다. 많이 내보냈네요. 인당 평균 임금은 대신 거의 7천만 원 선, GS 리테일 선 정도 되는데 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간 거로 되는데 아마 그 저임금 사원들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 사원들은 그동안의 회사에 충성했으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직장 찾아봐. 이랬는지도 모르죠. 자, 판매 촉진비 및 판매 수수료라고 증가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2022년도에 좀 아까 문제가 있는 그 비용에 있는데 최경호 씨가 1968년생으로 2022년도까지 했다가 김홍철 씨가 1970년생이 대표 자리를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뭔가가 불투명한 게 있다. 시유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인적 자원이다. 무엇을 개선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코리아 세븐은 상품 회전율 17.6회전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아까 이 CU 기준으로 하면은 적어도 30회전들 이상으로들 하고 있는데 왜 코리아 세븐은 이렇게 재고 회전율이 낮냐? 상품 유통업이 악성 재고가 꽤 많다는 얘기고 진짜 팔리지 못할 재고들이 창고에 꽉꽉 채워져 있든지 아니면은 실제 재고는 없는지도 모르죠. 장부금만 있고 뭔가 그렇다면은 그건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빼먹었다라고 해석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됩니다. 실업률은 좀 올렸어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그 48.6% 2022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경영권 방어선이 50%가 넘어버리면 경영권 뺏기죠. 채권은행한테 67.8%까지 완전 옐로우 존을 넘어서 지금 블랙 저기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영업적자의 근본 원인은 저는 느린 재고 회전율이라고 봅니다. 타 경쟁 업체보다 심히 재고가 많습니다. 각 매장마다 악성 재고가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재고 보충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이미 경영권 방어선 50%를 훨씬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도 그 성과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구매 가격이 인생이 돼야 돼요. 상품. 아까 근데 추로는 인하가 됐다고 보는 거죠. 모순이 있죠. 반증을 해주려고 그래도.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은 회전율이 떨어진 거를 수량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및 판매 가격 추이는 마찬가지로 편의점 업체들은 리테일 업체들은 안 내고요. 참고적으로 영업구매 평가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수금 속도는 연간 15.8회전이고요. 납품업체한테 주는 거는 10.6회전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한 8회전 수준에서 10회전 선으로 돈을 조금 더 이제 빨리 준다는 얘기죠. 본인들의 수금 속도도 좀 빨라졌긴 하고요. 요거는 좀 개선이 됐는데 재고 회전율은 더 떨어졌다는 게 문제죠. 물건 싸게 사겠다고 물건을 더 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반증을 반증 검증이 되지 않다는 거 공시를 안 하니까 2025년 매출 실적을 뭐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전년도 그 매출 실적도 감안하고 매출 재료비와 운영 경비를 디커플링해서 계획을 세워 봅니다. 그래서 운영 경비가 2% 내려갔는데 더 감소시킨다. 음, 미안하지만은 사람을 더 자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적자가 843억 원인데 손익분기점 마이너스 100을 하면 이제 제로죠. 그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이게 5조 4천억. 비용은 5% 내리고 그러면은 그 2.3% 매출로만 더하면 된다.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매출을 2.3%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판매 가격은 그대로라고 보고 그래서 5조 4천억으로 일단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뭐 또 좀 우수리까지 아쉬우니까 5조 4,200억을 한다 그러면은 한 5억 9,300만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재고 회전율을 더도 말고 그 18회전 2.3% 정도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1,000억 원대가 더 올라가서 운영 경비가 다소 좀 증가하더라도 매출액은 206억 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3,525억 원을 벌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적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거냐 하니 비현금 비용으로 떤 것들이 많아요. 핵심적인 게 이제 감가상각비 이런 거니까 그 현금이 안 나가는 건데 영업적자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돈은 벌긴 벌었는데 현금으로 볼 때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498억 원이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190억 원의 돈은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잉여현금으로
채권자한테 그래도 1305억 원을 갚았어요. 2023년도에 1307억 원을 차입을 했다가 갚긴 갚았는데, 투하자본이 줄어드니까 그 레버리지율이 팍 뛰어버린 거죠. 이익 배당 할 수가 없죠. 세븐일레븐 하면서 롯데가 이익 배당을 못 받아가는 거죠. 상장 기업이 아니니까 그래도 장부 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1주당 3,548원의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내려갔죠. 1,160원이나. 그리고 롯데지주가 93.66으로 거의 100%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롯데지주의 그 최대 주주는 역시 신동빈스로서 1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재고 보충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재고 회전율을 올리지 않는 한 세븐일레븐의 앞날은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